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7월 14일입니다. 어제는 아침 월요일이죠. 이것저것 팟캐스트 녹음하는 날이어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 올렸네요. 매일 올린다고 약속 못 드려도 9월 오기 전에 9월이면 이제 데일리로 크라임 라이브를 할 생각인데 사무실 옮기고 막 그러고 그 전에 이제 좀 우리 구독자 수를 올려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사건반장에 마지막 출연을 했어요. 이번 주가 사건반장이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저 표창원 전 의원이 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이번 주는데 제 출연은 이제 오늘까지. 원래 목요일도 와달라는데 목요일은 제가 원래 그 약속을 했던 그 강연이 예정돼 있어 갖고 그러게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편파TV의 구독자가 한 180명 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유튜브는 100명이 빠져졌지만 그런 거야 뭐. 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늘 하는 말처럼 저도 먹고 삽시다. 오늘 이제 같이 원래 계속 몇 년 전부터 같이 방송을 지나가다 오가다 했던 사람이 최영일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있는데 나하고 건너 아는 사람 같아요. 건너. 네, 딱 하는 말이 이 좌파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그런 만들어라 막 농담삼아 그 정신 나간 그 진짜 꼴통들하고 나를 비교하다니 막 최소한의 인간성은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좀 공격적인 방식의 구독자 확장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쑥날쑥 연구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웃기고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제가 늘 바라는 크라임 데일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크라임 라이브, 데일리 라이브를 하는 것이 제가 말씀 목표고, 김복준 교수님은 지금 다른 방송, 사건 반장 안 하고 다른 방송도 많이 줄이시는데 김복준, 김인희의 사건 의뢰를 일주일에 3개씩 올린대요. 그래갖고 한 25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예? 더블은 못 쳐도 한데도 한 4, 50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런 허세도 부리고. 어제 그저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관련돼 갖고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메시지가, 말하자면 그 두 의원은 옆에 두고 유호정, 장혜영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호정, 장혜영 의원은
이 사건 직후 성추행 피해 호소인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동시에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조문 거부를 SNS를 통해서 선언했죠. 장혜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혁신위원장이고 유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이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딱 이게 떠올랐어요. 정확히 뭐라고 떠올랐냐면 심상정 오지랖은 시발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심상정 오지랖은 시발. 본인이 대표인 건 맞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의 혁신위원, 흔히 말하는 비대위를 꾸린 거잖아요. 비대위 같은 거. 그게 비대위원장이에요. 꾸렸고 그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건 매우 상당히 무겁게 결정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결정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소위 대표라는 작자가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지가 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꼰대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꼰대가 꼰대 짓을 하는 거다. 근데 그 꼰대가 꼰대 짓을 하는데 지가 꼰대 짓을 하는지는 모른다. 제가 선거 전에도 뭐 편파TV라든가 다른 데서도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의당 꼰대들이 많다. 근데 그 꼰대가 지들이 꼰대인지 모른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즉 말하는 대통령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마치 자기 주위에 무슨 섀도우 캐비넷을 차리는 것처럼 줄줄이 비례대표의 줄을 세우고 뭐 어쨌든 뭘 해갖고 뭔가 흔히 말하는 이런 식의 심상정의 행태는 이건 역겹다. 그래 그건 뭐 어쨌든 선거 지났다 해서 했지만 지금 이 상태는 뭐냐? 그러니까 즉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옆에 두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두 의원을 옆에 두고 지가 사과를 한다. 아니죠. 무슨 왜 개꼰대 짓입니까 이게? 오지랖은 지랄, 시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꼰대 오지랖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정의당 내에서도 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두 의원이 직접 사과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건 절대 사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당에 국회의원이 뭐 많으면은 뭐 100명이 있는 당도 있고 뭐 170명 있는 당도 있고 서너 명 있는 당도 있는데 각각의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정의당의 여러 분파를 대변하는 거고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대변하는 거고 정의당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단일한 뭘 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그냥 여기 뭐 강민진 혁신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그냥 두 의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과한다. 아니면 나는 내 입장이 이렇다. 이 정도가 맞는 거지. 지가 뭐라고. 정의당의 대표, 그건 대표가 말한 거니까 그러면 혁신위원장과 비례대표 1번을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행위 때문에 정의당이 제대로 되고 올바로 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란과 논쟁 속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갈 테면 가라. 아니 갈 놈들은 가면 되는 거고, 내부에서 비판이 있고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이 있는 건데, 여태까지 계속 그 문제 아닙니까? 정의당 내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의당은,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가야지 왜 정의당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으로 가야죠. 그리고 정의당의 강령과 정책 부분에 대해서를 그 부분 하는 사람들이 정의당 당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상정의 이 행위는, 이건 오지랖 시발 개꼰대 짓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런 게 문제 제기가 없는 정당은 그거는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죠. 어쨌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는 심상정이 당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심상정은 이미 이제 은퇴를 해갖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고 느리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오늘 저기 사건 반장에서도 계속 한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는 거는 이런 거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조사하라는데, 당연히 그거는 경찰청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돼야 되는 사항이죠.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보가 센 거 아니냐, 혹시. 왜냐하면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경찰 관련된 부분에서 국정상황실 이런 데서는 흔히 말하는 이쪽에 이제 박원순의 우호적인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으니까 흔히 흘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여기서 되는 거 보니 그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서 아마도 이 고소한 사람을 피해 주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즉 여기 정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서울시니까, 여기서 서울시라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의 고위 위에 있는 일종의 정무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고소인, 피해 호소인, 어쨌든 고소 전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월이나 5월이나 이때에 여성단체에 이런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관련된 성폭력 상담사의 변호사들이랑 회동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바로 보고한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그걸 알고 그때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지금 디지털 포렌식, 박원순 전 시장의 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핀란드 대사관,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에서 마지막 끄기 전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뭐가 됐는지만 하면 동선 이 맥락만, 흐름만 파악하면 대충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에 누군가가 흘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서울시의 정무라인이 알았다. 그리고 알고 동향을 감시했다. 이건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아니 그냥 사찰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확인하고 있어. 그러면 뭐냐면 그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어떤 거죠? 피해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찰도 하고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청와대나 경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알려줬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본인들도 알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정도일까? 그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여긴 치고 서울시의 정무라인이 결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 고소인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일, 그게 성폭력이든 어쨌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건 사실 파악도 했다는 거겠죠?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결국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거는 서울시 정문왕인 놈들이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내부의 적이거나 아니면 엑스맨이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찌라시로 들은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유력한 정치 대권 주자가 유력한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대권 주자가 뭐 다른 대권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권 내에 뭔가 이제 공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막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공작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능동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밝히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수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더 감당 못해.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그럼 포레식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숨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격가지지만 내일 모레 이재명 지사 3심 결과가 나오죠. 변호사들 얘기는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모르죠. 만약에 유죄면 피선거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주요한 어떤 대권 후보들은 싹 다 날아가는 거죠. 기껏 남아있어봐야 이낙연, 뭐 김부겸 정도인데 이낙연 빌빌하고 이낙연 대봤자 돼서도 안 될 사람이고 김부겸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망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애들 박사방 공범 강훈 이놈이 다 인정한다고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엎어치기 하는 거죠. 뭘 엎어치기? 인정하는데 범죄 집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사 조주빈이 다 했고 자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었고 찌끄러기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범죄대표 조직죄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합니다. 근데 단 그냥 조주빈하고 그냥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몇 가지만 했다 이 정도인 거죠. 공모도 한 건 맞다. 근데 범죄단체 공모는 아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이 만큼 음란물 유포한 행위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범죄단체는 아니다. 나머지는 조주빈이 다 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얘들의 아마 전략 같아요. 조주빈한테 다 몰아주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조주빈도 그게 낫죠. 왜냐하면 범죄단체 수괴가 되면 그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새끼들 완전히.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린 섹스링 범죄이고, 이 초포식자들의 조직 방안에 대해서 우리의 경찰과 검찰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 하나. 제가 이제 크라임에서도 여러 번 이제 한 두세 번 방송했고, 했던 단역 배우 자매 성폭력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처참해서 이게 2004년 대학원생이던 어떤 A씨가 동생의 B씨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 배우 알바를 하던 중 거기 있는 관계자놈들 12놈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지만 경찰놈들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 2차 피해 그냥 그때 한번 다시 그 기록을 보면 엉망이죠. 완전 개판이죠. 쓰레기들이죠. 경찰놈들도 그렇고 이 범죄자들은 더 쓰레기들이고 찢어 죽여야 될 놈들인데 사실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가해자와 협박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고 2009년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동생이 거기를 권유를 했으니까 단역배우 동생도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충격에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어머니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 안타깝죠. 그래서 재수사 촉구 여론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재수사 못한 상태에서 종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단역배우 업체라든가 방송사 관련자 놈들은 반성도 안 하고 계속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 참 답답하는. 어쨌든 단역배우 자매 돌아가신 그리고 그의 아버지한테 명복을 빌면서 어머니한테 이 자매 어머니 심심한 위로 다시 한번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런 억울한 성범죄라든가 폭력범죄를 당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민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구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기회가 온다. 그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뭐죠? 심상정 오지랖 씨발 이건가요? 자,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전 좀 이따가 이동영의 수다맨 출연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화이팅!